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보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택시 조합에서 하는 보험의 형태가 있죠. 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고, 저는 일단 예전에 하던 그 사보험에서 들어놓은 지가 10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결해서 오다 보니까 현재 사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거기에서 저도 전기차로 바꿨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자차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보험사로 옮겨야 되나라고 다른 보험사 가입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차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조합에 다른 일반 기사님들도 자차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이 보험사의 기존에 하던 곳에서 그 자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한이 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자차를 빼고 하는 식으로. 심지어 이게 신차고 저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는 사고가 없어요. 한 7년 전인가? 그때 사고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뭐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차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차를 빼고 했죠.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 택시의 경우, 영업용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택시라서 자차가 거부되고 심지어 가까운 시점에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기존의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 뭐 거기에 따라서 가입을 시켜주거나 안 시켜주거나 아니면 비용이 비싸거나 이런데, 문제는 일반 가스차나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시점에 사고 이력만 없으면 보험료를 조금 높게 해서 자차가 다 가입이 돼요. 문제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도 높은데 이게 전기차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계속 사고 안 나다가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심지어 좀 큰 사고가 나버리면 거의 이게 좀 큰 경우에 몇천 단위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 단위가 일반 자동차에서는 큰 사고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과하게 사고 나버리면 단위가 1000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그 운전자의 뭐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고가 없었더라도 한 번 사고에 자차의 피해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이제 보험사들도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뭐 사고나 아니면 좀 그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대상들은 받는 것도 자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되는 식으로 거부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일반 민간기업의 사보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자차는 너무 무서워서 받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서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전기 택시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공식적으로 어떠냐 하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가 245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전기차보다 30% 정도가 비쌌대요. 비전기차가 188만 원 정도인데 자차에서 이 전기차는 평균 245만 원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 3천 원이고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76만 2천 원, 19.1% 비싸다. 그러면 보험료는 19.1% 비싼데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는 약 30%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들이 사실은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게 그나마 일반 가입자들이면 보험료를 자차를 넣을 때 좀 비싸게 해서라도 받아주는데, 이제 영업용은 아예 안 받아주는 쪽으로 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부가 됐고 다른 보험사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지금처럼 전기 택시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건데,
사실 기존의 구조에서도 이 조합의 보험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결국은 고령의 기사님이 증가할수록 사고의 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구조가 좀 취약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로 고령 기사님이 증가하는데 더해서 보험사가 끌여하는 전기 택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자 플러스 전기 택시는 사실은 보험업으로 본다면 최악의 구조인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냥 현실을 얘기 드려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보험에서는 아예 고령의 그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 받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게다가 그 자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존에 사고가 제가 뭐 5년, 6년 이상 없었던 데도 없는 상태에서 신차를 뽑았는데 자차를 거부하는 정도니까, 아예 일반 사보험에서는 나이 드신 기사님이 전기 택시를 뽑았을 때 가입이 당연히 거부하고 거기에서 자차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기 택시의 보험이 적어도 조합의 형태로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껜가 그 신사동에 그 사고 난 차들 세워놓는데 거기에 그 아이오닉 5 아마 서울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앞쪽이 완전 다 날아가서 사고 난 차량이 한 대 이제 사고 처리하려고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앞에 그 정도로 사고가 나버리면 아마 이게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로 넘어갈 거예요. 전기 택시면. 문제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앞으로 고령 기사님도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전기 택시도 많이 증가하면 이게 과연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났을 때 전기 택시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증가할 때 과연 조합원분들의 그 보험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그게 처리되는 그 형태에서의 그 보험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과연 얼마가 될까? 저는 그게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전기 택시를 몰고 있긴 하지만 과연 연세 드신 기사님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그 연세 드신 기사님들이 전기 택시로 적극적으로 뽑는 게 과연 우리 조합에, 우리 택시 조합의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좋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당장 이제 전기 택시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저는 이거 할인 없이 샀는데 지금 소문에는 재고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카페에 보면 400, 500까지도 할인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기 택시 판매량이 또 다시 증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년 뒤에 누적이 되어서 이제 매달 사고는 없을 수가 없겠죠. 많은 조합원이 계시니까. 근데 그 조합원 중에서 이제 전기 택시의 사고 비율이 올라갈수록 조합원분들이 이제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전기 택시를 권하거나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과연 이게 5년 뒤에 전기 택시가 굉장히 많이 뭐 이를테면 비중이 한 30-40%까지 늘어났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달 사고에서도 당연히 사고차의 30-40%는 전기 택시일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될 거란 거죠. 그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적어도 그 금감원의 저 자료들을 보면 지금은 적어도 자차에서 비중이 가까운 시점에도 30% 정도가 비싸니까, 내연기관 대비. 그러면 안 그래도 싼 그 가스택시 대비하면 더 비쌀 거예요. 그런 자료는 아직 없는데 당연히 굉장히 더 비싸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세밀한 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을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전기 택시를 타고 가까운 시점에 그 자차 보험이 거절되어서 과연 우리가 조합에서 전기 택시를 권장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3,800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로 전기 택시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차가 전체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그 부품이나 전반적인 비용도 다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기 택시의 가격이 한 2천만 원 중후반 전후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아서 가격이 싼 게 아니고 실제 차값 자체가 내려와야지만 사실 수리비 자체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기 택시를 늘리는 정책을 하는 게 조합원님들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나.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지나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산 그 차량의 가격이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기차도 가격이 오히려 빨리 내려주면 그거라도 우리가 대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전기 택시 보급을 해야만 한다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지금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싼 이 전기 택시를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막 늘려놨다가 이제 앞으로 한 2, 3년, 3, 4년 뒤에 전기 택시 숫자 많아지고 사고에서 비율 높아졌을 때 조합원들이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엄청 증가할 거예요. 뭐 그거 지금 그냥 조합원 품바이에서 내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손놔버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전 뭐 사실 사보험이라서 직접적인 그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뭐 상관은 없다만 그냥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